그녀는 가장 젊지도 가장 요란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남자는 그녀를 기억한다. 왜일까? 그것은 나이 때문도 아니고 외모 때문도 아니다. 더 깊은 무언가, 보이지 않는 아우라 때문이다.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은은하게 끌어당기는 에너지 때문이다. 진실은 이렇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 사실을 듣지 못했다. 남자는 젊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각에 빠진다. 오늘 나는 칼 융에게서 영감을 받은 8가지 비밀을 알려주려 한다. 각각은 검증되었고 각각은 잊을 수 없는 것이다. 끝까지 함께하라. 마지막 기술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순간 남자들이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이 영원히 달라질 것이다. 혹시 눈치챘는가? 그녀는 조용히 방에 들어온다. 가장 젊지도 가장 눈에 띄지도 않고 심지어 화려하게 꾸미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린다. 그것은 머리카락 때문도 입술 때문도 생일 케이크의 촛불 개수 때문도 아니다. 다른 무언가 때문이다. 붙잡을 수는 없지만 깊이 느껴지는 존재감, 중력 같은 힘 때문이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는 한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며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바로 이것이 많은 여성들이 결코 듣지 못한 비밀이다. 남자는 나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에 반응한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수년간 더 젊어 보이고 더 날씬해 보이고 더 완벽해 보이려 애쓰는가. 하지만 남자들이 평생 잊지 못하는 이는 거의 완벽한 여성이 아니다. 그들은 선택받기를 기다리지 않고 이미 스스로를 선택한 채 방에 들어서는 여성이다. 자기장을 만드는 힘은 얼굴에서 나오지 않는다. 몸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 안에 어떻게 거하는가에서 나온다. 곧바로 말하지 않고 귀 기울이는 방식에서, 침묵을 금처럼 간직하는 태도에서, 나는 충분하다라는 기운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데서 나온다. 남자는 밤마다 당신의 립스틱 색을 떠올리며 깨어있지 않는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당신이 시선을 피하지 않고 응시했을 때 숨이 막혔던 순간이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침묵 속에서도 당신 곁에서 얼마나 평온했는가이다. 그것이 바로 존재감이고 그것이 바로 에너지다. 그리고 이것은 운이 아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니다. 능력이자 내적 태도이며 본래의 자신을 기억하는 일이다. 사랑받기 위해 연기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다. 선택받기를 구걸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존재감이란 더 크게 외치는 것이 아니다. 더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다. 자신 안에 그렇게 굳건히 서 있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보기 전에 먼저 느끼게 된다. 그가 당신의 머리카락이나 입술, 드레스를 보기 전에 먼저 느끼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자신감이다. 그렇다. 남자는 시각적인 존재다. 하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묶는 것은 표면 아래에 남아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여성을 떠올려 보라. 그녀는 당당히 들어왔다. 어깨는 열려있고 턱은 높이 들려 있으며 시선은 단단했다. 그녀는 소리칠 필요도 눈에 띌 필요도 없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저절로 길을 내주었다. 그것은 오만이 아니라 존재감이다. 윤근 이렇게 믿었다. 우리가 밖으로 드러내는 모습은 내면의 이미지를 반영한다고. 만약 불안하고 작아 보이고 늘 사과하는 태도로 다가간다면 세상은 똑같이 반영한다. 하지만 확신에 차 뿌리를 내리고 명료하게 다가간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한마디 하기 전부터 믿는다. 자신감이란 가장 큰 목소리를 내거나 침묵을 잡담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는 쫓지 않는다. 나는 끌어당긴다. 라는 뜻이다. 내력간 눈빛은 이렇게 속삭인다.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 같아. 피하는 시선은 이렇게 외친다. 부디 자세히 보지 마. 하지만 차분한 시선, 열린 태도, 부드러운 미소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가 누군지 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기장 같은 힘이다. 남자는 당신이 아름다운지를 볼 뿐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아는지를 느낀다. 그것은 연기할 수 없지만 키워낼 수는 있다. 자신감은 허락도, 거울도 필요 없다. 오직 하나의 결단만 필요하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다는 결단.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누군가 확인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결단. 당신은 충분하다. 언젠가가 아니라 몇 킬로를 빼고 나서가 아니라 그가 전화를 다시 걸어올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그리고 그것을 립스틱을 바르기 전, 하이힐을 신기 전부터 가지고 있다면 남자는 즉시 알아차린다. 그것은 당신이 어느 공간에 들어서든 맨 처음 입는 옷이다. 그리고 그 옷은 결코 늙지 않는다. 다음 장에서는 역설을 발견하게 된다. 매달리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가 쫓아오기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놓아버림은 통제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되찾는 것이다. 여기에 머물러라. 이 변화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매력을 같은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가 더 다가오길 바라는가? 그래서 더 애쓴다. 먼저 메시지를 보내고 빠르게 답하고 대화를 이어간다. 혹시라도 끊길까봐. 그러나 진실은 이렇다. 당신이 쉴 틈 없이 줄수록 그는 더 멀어진다. 당신이 쫓을수록 그는 더 빨리 달아난다. 욕망은 안전 속에서 자라지 않는다. 여백 속에서, 신비 속에서 당신의 마지막 메시지와 그가 당신을 떠올리는 다음 순간 사이의 틈에서 자란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다. 네가 싸우는 것은 지속되고 네가 쫓는 것은 도망친다. 사랑만큼 이 말이 분명히 드러나는 곳은 없다. 늘 곁에 있고 늘 기다리고 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한다면 미지의 영역을 없애버린다. 그리고 미지가 사라지면 매력도 죽는다. 그러나 여성이 자신의 가치를 알 때 매달리지 않고 구걸하지 않고 밀어붙이지 않을 때 무언가 변한다. 그녀의 에너지는 이렇게 속삭인다. 나는 온전하다. 너와 함께든 너 없이든 그리고 남자들은 그것을 느낀다. 그들은 다가온다. 그녀가 해야 해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서. 이것은 게임이 아니다. 그런 척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명료함이다. 내 삶은 충만하고 내 가치는 건드릴 수 없다. 나의 존재감은 누구를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 라는 명료함이다. 눈치챘는가? 네가 네 삶에 몰두하기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그가 더 자주 메시지를 보낸다. 갑자기 네가 어디 있었는지 묻는다. 갑자기 너를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가치다.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의미를 잃는다. 드문 것은 찾게 된다. 매달리지 않는 여자는 차가운 것이 아니다. 그녀는 중심을 잡고 있다. 그녀는 안정적이다. 바로 그 안정감이 자기장처럼 작용한다. 그러니 그의 다음 메시지를 기다리느라 삶을 멈추지 마라. 휴대폰을 계속 새로 고침하지 마라. 그가 네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게 두어라. 네 부자에 또한 네 존재만큼 강하게 느끼게 하라. 여기 역설이 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여자가 바로 그가 가장 붙잡고 싶어 하는 여자다. 그녀가 그의 궤도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그녀의 궤도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대부분의 여성이 간과하는 비밀스러운 언어에 대해 다룬다.
단어도, 화장도 아닌 내 스타일, 내 색, 내 향기가 네가 말하기도 전에 에너지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어떤 여자는 방에 들어서는 순간 모두가 느낀다. 그것은 완벽한 미모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외적 조화가 그녀의 존재감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옷감은 그녀와 함께 움직인다. 그녀의 향기는 은은하게 남는다. 기억되기 충분할 만큼, 그러나 지나치지 않게. 그녀의 색은 그녀의 에너지와 어울린다. 강함을 보여주고 싶을 때는 강렬하게, 평화를 선택할 때는 부드럽게. 그러자 사람들은 저절로 그녀를 주목한다. 진실은 이렇다. 스타일은 장식이 아니다. 스타일은 주파수다. 그것은 내 내적 에너지를 외부로 증폭시킨다. 칼 윤근 가르쳤다. 모든 가시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여성이 무엇을 입을지, 어떻게 움직일지, 어떤 향기를 뿌릴지 선택할 때, 그녀는 단순히 몸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의식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듣는다. 생각해보라. 비싼 드레스를 입었음에도 불편하고 어색하며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여성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반대로 단순한 옷을 입었는데도 엄청난 우아함을 뿜어내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여성을 본 적도 있을 것이다. 왜일까? 한 여자는 인상 주기를 원한다. 다른 여자는 자신과 조화되어 있다. 자기 힘을 아는 여자는 그를 위해 옷 입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의 주파수를 위해 옷을 입는다. 그녀는 스스로 묻는다. 오늘 나의 진실은 어떤 색을 입고 있는가? 지배하고 싶을 때는 빨강, 평화를 원할 때는 흰색, 신비를 감싸고 싶을 때는 검정, 뿌리를 내려야 할 때는 흑빛. 그것은 브랜드나 가격표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감에 관한 것이다. 남자는 내 스타일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다. 본능으로 그것을 느낀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라. 내 옷장에 있는 옷은 네가 진짜 누구인지를 비추는가? 아니면 네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모습을 비추는가? 만약 그 질문이 너를 건드린다면 너는 이미 알고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꾸미는 것을 멈추고 너 자신을 위해 옷 입기 시작하는 순간 너의 에너지가 변한다는 것을. 내게는 유행이 필요 없다. 내게 필요한 것은 진실이다. 세상은 내 옷차림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 옷이 담고 있는 에너지에 반응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이 조화로울 때 그것은 저항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옷이 아니라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세상에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내가 서 있는 주파수다. 그 주파수에 공명하는 이들은 즉시 그것을 느낀다. 그리고 여기 많은 여성이 놓치는 비밀이 있다. 너는 젊음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 너의 존재감이 어떤 옷보다 더 크게 말할 때, 다음 장에서는 옷과 향기를 넘어 영원히 흐르는 여성 에너지의 강으로 깊이 들어간다. 그 힘은 구걸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끌어당긴다. 여기에 머물러라. 이 흐름을 한번 해방하면 깨닫게 될 것이다. 진정한 매력은 허락이 필요 없다는 것을, 오직 너 자신만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쫓지 않는다. 강요하지 않는다. 사랑을 얻기 위해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남자들은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그들은 부탁받지 않아도 준다. 이유도 모른 채 더 애쓴다. 왜일까? 그녀가 구현하는 것은 아주 오래되고 시대를 초월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 에너지, 잡지 속 가짜 온화함도 예의라는 이름의 복종도 아닌 진짜 여성의 흐름, 고요하고 자기장처럼 빛나며 건드릴 수 없는. 칼 윤근 말했다. 여성성은 힘의 반대가 아니다.
그것은 다른 형태의 힘이다. 조용하고 빛나며 변형시키는 힘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진실을 대부분의 여성은 듣지 못한다. 존중받기 위해 남성과 경쟁할 필요는 없다. 안전하기 위해 모든 결과를 통제할 필요도 없다. 강함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발걸음을 이끌 필요도 없다. 진정한 여성 에너지는 주목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주목을 끌어당긴다. 확인을 쫓지 않는다. 스스로 그 원천이 된다. 생각해보라. 먼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멈추는 순간, 이 관계가 어디로 가는 걸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는 순간, 확실함을 강요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무언가가 바뀐다. 그가 스스로 묻기 시작한다. 그가 내게 다가오기 시작한다. 그것은 네가 게임을 해서가 아니라 네가 네 중심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여성 에너지는 공간의 예술이다. 그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신비가 숨 쉴 수 있는 공간, 네가 단순히 존재하는 공간. 그리고 그것은 가장 작은 몸짓에서도 드러난다.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기울이며 미소 짓는 방식에서, 침묵이 거절을 의미할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침묵을 견뎌내는 방식에서, 다른 사람들이 확인을 찾느라 분주할 때에도 너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 방식에서, 자기장을 가진 여자는 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것을 멈추는 순간 세상은 그것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녀는 사랑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 사랑을 초대한다. 그녀는 매달리지 않는다. 그녀는 허용한다. 그녀는 통제하지 않는다. 그녀는 받아들인다. 그리고 여기 역설이 있다. 네가 이 에너지를 받아들일 때 그는 더 이상 너를 대체 가능한 존재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흐름은 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늙지 않는다. 그것은 희미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진다. 그러니 증명하고 밀어붙이고 꾸며내는 데 지친다면 기억하라. 네 존재감은 충분하다. 내 부드러움은 어떤 강경함보다 더 강하게 끌어당긴다. 다음 장에서는 네가 매일 이미 사용하고 있는 숨겨진 무기를 발견한다. 바로 너의 목소리다. 얼마나 많이 말하느냐가 아니라 말할 때 상대가 어떻게 느끼느냐다. 여기에 머물러라. 대화의 예술을 마스터하는 순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말 사이에 침묵이야말로 그 말을 잊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녀는 가장 많이 말하지 않는다. 모든 침묵을 메우기 위해 서두르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입을 열면 사람들은 귀 기울인다. 그녀의 말은 많지 않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무게가 있다. 그리고 그녀의 침묵은 종종 더 많은 것을 말한다.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절제는 가장 희귀한 언어다. 대답하기 전에 짧은 멈춤, 3초간의 시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반쪽 미소. 윤근 믿었다. 무의식은 상징을 통해, 말하지 않은 것들을 통해 말한다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여성은 잊히지 않는다. 남자는 네가 한 모든 이야기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네가 이야기를 할 때 그가 어떻게 느꼈는가이다. 진실은 이렇다. 대화는 더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더 많이 느끼게 하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한 여자는 끝없이 말하며 자신의 삶의 모든 세부사항을 공유한다. 다른 여자는 듣고 멈추고 미소 짓고 그리고 단 하나의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만약 두려움 없이 다시 살 수 있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을 선택하겠어? 누가 그의 기억에 남을까? 너의 목소리가 강한 이유는 음량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타이밍 때문이다. 의도 때문이다. 오직 정말 중요할 때만 말하기로 한 결정 때문이다. 침묵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을 눈치챈 적 있는가? 그가 네가 더 말하기를 바라며
더 가까이 다가오게 만드는 순간을? 그것은 공허가 아니다. 그것은 힘이다. 만약 네가 그것을 느낀 적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말하라. 나는 멈춤을 가진다. 진정한 여성의 소통은 쇼가 아니라 존재감이다. 그것은 말로 인상 주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가 더 원하게 만들 만큼만 보여주는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해줄게. 혹은 흥미롭네. 왜 그렇게 물어본 거야? 그리고 미소를 짓고 다시 그에게 초점을 돌린다. 자기장은 말이 많아서 생기지 않는다. 신비와 공간에서 생긴다. 이 점을 많은 여성들이 간과한다. 자신을 완전히 설명하려 할수록 그는 너를 이해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덜 느낀다. 하지만 네가 무언가를 남겨두는 순간 그의 호기심이 자리 잡는다. 그리고 이 호기심이 곧 매력이다. 네 침묵은 내 말보다 더 크게 울릴 수 있다. 내 멈춤은 내 이야기보다 더 유혹적일 수 있다. 그리고 대화 속 내 존재감이 내 목소리를 잊지 못하게 만든다. 다음 장은 소수만 직면하는 진실을 다룬다. 독립이 여성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 그것은 사랑을 밀어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머물고 싶게 만들기 때문이다. 네가 그것을 체현할 때 다시는 나이가 매력을 줄이는지 묻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네 에너지가 너를 시간에서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녀는 기다리지 않는다. 그의 메시지를, 그의 계획을, 누군가가 그녀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기를. 왜냐하면 진실은 이렇다. 그녀는 이미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움직이고 충만하며 바로 그 때문에 남자들은 그녀 곁에 있고 싶어 한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다. 삶의 특권은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이다. 자신을 매일 선택하는 여성은 잊을 수 없는 무언가를 발산한다. 차갑기 때문도 거리를 두기 때문도 아니다. 그녀의 에너지가 뿌리 깊고 안정적이며 온전하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이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굽힐 때 그녀는 자기 자신으로 남는다. 다른 이들이 관심을 얻기 위해 꿈을 멈출 때 그녀는 계속 쌓아간다. 그녀는 자신의 완전함을 스스로 만든다. 그리고 여기 역설이 있다. 네가 더 이상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너는 가장 사랑받고 싶은 존재가 된다. 독립은 자기장이다. 그것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을 찾지 않는다. 나는 이미 자유롭다. 내 행복은 네 손에 달려있지 않다. 그것은 이미 내 안에 있다. 남자들은 그것을 즉시 느낀다. 화장이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부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빛나는 여자를 만난 적 있는가? 그 빛은 젊음이 아니다. 그것은 독립이다. 그리고 그렇다. 진정한 매력이 세월과 함께 더 강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독립에 뿌리를 둔 존재감은 약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어진다. 더 날카로워진다. 무시할 수 없게 된다. 그녀를 만난 남자는 안다. 그녀를 잃는다면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녀의 힘은 그에게서 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 자신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가장 큰 환상을 부수려 한다. 아름다움이 젊음이나 완벽함 혹은 거울 속에 있다는 환상이다. 진실은 이렇다. 그는 내 립스틱 색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내 드레스나 구두도 잊을 수 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못하는 것은 네 곁에서 그가 어떻게 느꼈는가이다. 아름다움은 사라진다. 그러나 에너지는 남는다. 칼 융은 말했다. 사람은 자기 영혼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아무리 터무니없더라도 무엇이든 한다. 하지만 여성이 자신의 영혼과 연결될 때
그녀의 모든 몸짓이 진실을 담을 때 그녀는 잊히지 않는다. 완벽하게 보여서가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이다. 진짜 아름다움은 필터도 숫자도 거울 속 이미지도 아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돌아온 여성의 조용한 힘이다. 네가 외부의 확인을 구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세상의 눈에서 나이 드는 것을 멈춘다. 왜냐하면 진정성은 주름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깊어진다. 남자들이 머무는 이유는 네가 흠잡을 때 없이 완벽해서가 아니다. 네가 진짜이기 때문이다. 기회가 흐르는 이유는 네가 구걸하기 때문이 아니다. 네 존재감이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그러니 혹시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다면 나에게 뭐가 잘못된 거지? 여기 답이 있다.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다. 부족한 것도 없다. 너는 결코 불완전하지 않았다. 단지 네 자신의 빛을 희미하게 했을 뿐이다. 내 존재감, 내 부드러움, 네 힘을 되찾는 순간 세상은 새로운 거울을 보여준다. 그것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를 본다. 네가 구걸해서가 아니라 네가 더 이상 무시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시간이 닿지 못하는 아름다움이다. 어떤 해도 지울 수 없는 에너지다. 그러므로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어떻게 하면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이 될까가 아니다.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이미 내가 된 여자를 세상에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